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큰 고민이 있죠. 자신의 체제에 맞는 수비수가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고, 오죽하면 에릭 다이어가 주전으로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반더벤의 부상 정도가 아직까지 얼마나 심각한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로메로가 어쩌면 1월 이적 시장 이후부터는 토트넘의 주전 수비수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센터백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히샬리송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히샬리송이 이제 수술을 받았죠. 수술을 받은 다음에 자신이 수술을 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퓨빅 리전, 이 치골부에 일단 수술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히샬리송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지속적으로 이제 버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경기력, 그리고 이제 필드상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앗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부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히샬리송의 폼이 올라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지금 히샬리송은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00%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히샬리송의 모습입니다. 해외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탈장 수술 이후에 굉장히 폼이 올라온 것처럼 이 히샬리송의 폼도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문제는 이제 공격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일단 다가오는 울버햄튼전, 토트넘이 이길 확률은 44%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토트넘이 전력상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 아니죠. 문제는 지금 수비진의 뎁스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깊지 않은 토트넘의 수비진 뎁스인데, 그 습자지 같은 뎁스가 결국엔 이제 찢겨버리면서 토트넘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주장인 손흥민 선수 역시 현재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센터백에 대한 이야기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에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보여준 이 경기에 대해서 이 옵타에서 굉장히 좋은 분석을 내놓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토트넘의 9명, 높은 라인을 유지한 이 9명의 전술에 대해서 옵타에서 분석을 한 것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이 얼마나 공격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이 표를 보면은, 일단 토트넘이 굉장히 전반 초반에 위협적이었고, 그리고 후반 막판에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가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 경기 표만 보면은 어떤 팀이 이제 퇴장을 당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33분에 일단 한 명 퇴장당했고, 55분에 한 명이 더 퇴장을 당하면서 9명으로 경기를 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인데, 그 상황에서도 첼시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뻔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의 수비 지표를 살펴보면요, 일단 토트넘이 굉장히 많은 옵사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9명일 때 이제 만들어낸 옵사이드의 수인데, 55분부터 옵사이드였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거의 뭐 40분 동안 4개의 옵사이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10분당 하나의 옵사이드를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옵사이드 라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토트넘이 어디서 공을 되찾았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9명일 때는 앞에서 2번 끊어냈고, 그리고 이 뒤에서도 꽤 많은 공을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명일 때는 이제 측면 쪽에서 공을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최전방에서도 공을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11명의 선수가 뛸 때 11번 이제 공을 가져왔는데, 9명의 선수가 뛰고 있을 때 13번 공을 되찾아오면서 여하튼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토트넘은 9명의 선수로도 굉장히 공격적인 작업을 해냈고, 만약에 이때 골을 넣었다라면 역사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를 봤을 때 리버풀이 한 명 퇴장당한 이후 거의 다 토트넘이 지배했던 그 경기와는 사실 대조적입니다. 리버풀이 중간중간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사실상 토트넘이 완전히 주도하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었죠. 그런데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오히려 토트넘이 2명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첼시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 부분 역시 통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옵타에서도 토트넘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역사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2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이긴 팀은 단 2팀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13팀이 비겼고, 그리고 58팀이 지는, 그러니까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2명이 퇴장당하면 진다라고 하는 게 뭐 놀라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토트넘은 이길 뻔했다. 사실 뭐 비교도 굉장히 큰 경기였는데,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2골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몇 안 되는 2명이 퇴장당하고 이기는 그런 역사적인 승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불발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5명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기자는 만약에 토트넘이 진짜 5명이 되면은
물론 토트넘 팬들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겠지만 정말 궁금하다. 어떤 식으로 뛸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축구 경기상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퇴장당한 경기는 언제였을까라고 했을 때 36개의 레드카드가 터진 적이 있다고 해요. 사실 이런 경기가 2번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전부 퇴장당한 거죠. 전부 퇴장당한 상황이고 이 외의 상황들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5명이 뛴 적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역사적으로 그런 경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토트넘의 센터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로메로 그리고 반더벤 듀오로 대표되는 이 센터백인데 그런데 로메로가 어쩌면은 1월 이적 시장 이후에는 선발로 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화제가 됐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이 토트넘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거리가 많냐? 사실 로메로가 성깔이 있는 거는 이제 모든 축구 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이 로메로의 문제에 대해서 토트넘이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외신 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트넘이 지금 최후방에서 조금 더 의지할 만한 선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대표적인 센터백 버질 반다이크, 윌리엄 살리바 그리고 후벤 디아즈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세 선수랑 로메로를 비교했을 때 로메로는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로메로는 75경기에 4개의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리그에서 뭔가 불안정한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다이크, 살리바,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로메로가 뛰었던 이 75경기에 이 선수들이 치른 258경기 이 전체에서 단 하나의 레드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다이크, 살리바, 디아스랑 비교했을 때 로메로는 사실상 의지할 수 없는 선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3.3경기마다 옐로카드를 한 장씩 받고 있다. 그런데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8경기마다 한 장, 살리바 같은 경우에는 10경기마다 한 장, 반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11경기마다 한 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메로가 너무나 옐로카드를 많이 받고 있다.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슬라이드 태클을 하는 그러니까 태클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늘 태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센터백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미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메로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야 로메로가 바뀐 게 없네. 그리고 만약에 로메로가 다시 한번 팀을 실망시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벤치에 있는 선수 중에 뛸 선수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로메로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롭게 데려오는 어떤 선수로 인해서 결국에 로메로의 찬스가 로메로의 선발 기회가 모두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재 토트넘에 새로운 영입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몇몇 선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1일 전 이 카틀리지 프리 캡틴이라는 곳에서 댄 킬패트릭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떤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킬패트릭이 본머스의 로이드 켈리 지금 토트넘이 노리고 있는 수비수 중 한 명이 바로 로이드 켈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로이드 켈리를 영입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불발되면서 토트넘이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조금 더 바쁘게 이 센터백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켈리의 FB 레프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선수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토트넘의 데이터 덕후들이 이제 켈리를 눈여겨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또 이제 유튜브계의 데이터 덕후로서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면은 로이드 켈리가 가지고 있는 2가지 장점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을 달고 앞으로 전진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패스를 하는 부분 이 두 부분에서 로이드 켈리는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머스라는 팀이 굉장히 하위권의 팀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로이드 켈리가 좀 더 좋은 팀으로 가면은 이 수치가 좀 더 오를 확률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로이드 켈리가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빠른 10명의 수비수 중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지난 시즌 가장 빠른 10명의 수비수를 고른 것인데 그 중에 8위를 기록한 게 바로 로이드 켈리입니다. 시속 35.42km로 달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본머스의 경기에서 로이드 켈리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versatility, 다양한 위치에서 뛸 수 있는 능력. 사실 이것도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주전 수비수가 로메로 그리고 이제 반더벤인데 반더벤과 로메로와의 어떤 주전 경쟁에서 실패하게 될 경우 측면에서도 뛸 수 있는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도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좀 필요한데 로이드 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메로 혹은 반더벤과 직접적으로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힘, 스피드 이런 부분들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머스의 수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나이도 어립니다. 24살밖에 안 되고 탑 스피드가 35.42km였다.
그런데 토트넘이 본머스라는 팀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빠른 선수들이 많습니다. 7위를 기록한 선수도 본머스의 아담 스미스라는 선수고 탑스피드가 35.52km,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뛰었습니다. 뭐 토트넘이 아무래도 로이드 켈리를 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담 스미스보다 덜 중요한 자원이니까 본머스가 이제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머스를 상대로 홀랜드가 단 한 골밖에 못 넣었다. 이 부분은 아담 스미스의 공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토트넘이 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본머스의 잭 스테이시도 4위에 올랐습니다. 35.64km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 선수도 좀 더 다양한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경기밖에 못 뛰었죠. 경쟁에서 좀 밀린 상황이고, 단지 빠른 선수만을 본다면 토트넘이 잭 스테이시를 원할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로이드 켈리가 공을 달고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토트넘은 아마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드 켈리 같은 선수들이 토트넘에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아니면은 반대로 로메로가 토트넘에서 다시 한번 이 레드카드 트러블에 이제 휩싸이게 된다면은, 그러면 로메로가 이제 주전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메로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기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더벤보다 이 선수들이 빠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반더벤 같은 경우에는 애슬레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2.4마일/아워, 이 마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환산을 하면은 36.04km, 그러니까 시속 36km로 달리는 그런 선수가 바로 반더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뭐 켈리 혹은 뭐 아담 스미스, 잭 스테이시 같은 선수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사실상 이 부상당한 미키 반더벤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로메로가 대체될 확률이 더욱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토트넘의 부상 상황을 살펴보면은 벤 데이비스 그리고 메디슨 같은 경우에 11월 10일날 이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수비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벤 데이비스의 복귀는 굉장히 토트넘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벤 데이비스가 다이어보다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벤 데이비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한 명의 선수가 주목받고 있는데, 바로 애슐리 필립스입니다. 애슐리 필립스는 193에 18살, 굉장히 어린 선수고, 예전에 블랙번 소속으로 몇 경기 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EPL 무대에서 이제 선발로 뛰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 팬들은 애슐리 필립스가 얼마나 빠르냐, 애슐리 필립스가 좀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팬들은 센터백 호이베르가 좀 낫지 않겠냐, 그리고 도링턴과 필립스, 이제 U21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센터백 조합이 낫지 않겠냐, 다이어보다는 낫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링턴과 다이어 조합을 나는 원하는데, 그런데 필립스가 조금 더 1군에 부합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에메르송 로얄이 뛰는 건 좀 별로인 것 같다. 센터백에 로얄이 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문 센터백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센터백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선수를 뛰게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반더벤 로메로가 빠졌을 때 사실은 젊은 재능들을 쓰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왜냐면 산체스를 팔았을 때 그 근거가 이제 젊은 재능들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재능을 활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당장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이 토트넘의 수비진이 시험을 받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토트넘에게는 하나의 무기가 있죠. 만약에 이제 수비가 너무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골을 더 넣어야죠. 예,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마 2골 먹히면 3골 넣는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다음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토트넘의 수비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민도, 손흥민 선수의 고민도, 그리고 에릭 다이어도 본인이 이제 이 체제에 맞지 않는 선수로서 어떻게 정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 이 울버햄튼과의 경기가 어떻게 풀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울버햄튼이라는 상대를 만나는 토트넘, 이 강팀을 상대로 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과연 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황희찬이 역습을 이끌고 있는 이 울브스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두 팀 모두 다 기대되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경기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진정성 있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